안녕하세요. 월전TV 대로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매 투자를 한 지 14년 되었고요. 교육업을 한 지는 8년 되었습니다. 경매 교육업을 하기 전에는 일반 회사의 보통 직장인이었습니다.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주 6일 근무였고요. 월급 300만 원을 받던 대리급 시절 결혼하고 첫째가 태어나자 전세로 살던 집을 벗어나서 내 집을 한번 가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때 경매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 계속 전세를 원했었죠. 이제 와이프가 남의 집이 아닌 우리 집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는 은행 융자를 받아서 새 아파트 하나를 사게 되었죠. 그런데 매달 받는 월급 300에서 대출 원리금 100만 원씩 빠지니까 남는 200으로 생활하기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우연히 서점에서 경매책을 접하게 되었고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매주 수요일마다 3시간씩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곤해서 많이 졸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렴하고 만만한 물건 하나를 선택해서 지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변두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그때 낙찰 가격이 3,700이었습니다. 낙찰 하나 받고 해결까지 경험하고 나니까 딱 자신감이 붙더군요. 또 도전해서 두 번째를 낙찰받고 또 세 번째를 차례대로 받게 되었고요. 저도 처음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로 시작했었습니다. 경매 커뮤니티 다음 카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이때는 다음 카페가 네이버보다 우위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모임의 선배 도움으로 매매 사업자를 알게 되었고요. 월급 이외에 부수입을 꾸준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가 아닌 더 큰 수익이 나오는 물건을 한번 받고 싶어졌습니다. 지방의 한 주택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매가 아닌 공매 물건이었고요. 5억 주택이 절반 가격인 2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싸게 받아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급매로 놓는다면 못해도 1억 정도는 남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뭐래도 실패를 모를 때였으니까 코너 각지 위치에 학교 바로 앞이었고요. 조금만 걸어가면 시내 중심이 있었고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싸니까 무조건 받고 싶었습니다. 아파트처럼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거죠.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서 인터넷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다음날 개찰 때까지 너무 떨리더군요. 다음날 11시쯤인가 회의하는 도중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낙찰이 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원래 목표는 리모델링 한 후에 이쁘게 해서 단기로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방이 16개나 있었습니다. 16개 방에다가 월세로 임대를 맞추면 매월 50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었죠. 월세 금액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2년 동안 월세 받다가 가능하면 비과세로 팔까 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팅으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임대로 세팅하니까 처음에 예산 잡았던 리모델링 비용만큼은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도배와 가전제품 몇 개씩 새로 했습니다.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기 위해 전세 3개 정도는 썼고 나머지는 월세로 맞췄습니다. 절반 가격에 낙찰 받았으니까 주변 월세 시세보다 5만 원 싸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만실이 되더군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계산해 봤습니다.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실을 만들고 16개 방에서 보증금을 받고 나니까 투자한 현금을 전액 회수하고도 2천만 원이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천 정도 풀피 구조가 된 셈이죠. 월세는 321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초보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아파트 하나 팔면 최소 수익을 1,000만 원 내외로 잡는 데 반해 이 주택 하나를 받았더니 2천만 원 투자금이 더 생겼고 연수익이 3,800씩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자와 관리 비용 빼면 순이익은 2,800 정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하나 팔려면 정말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 3개 파는 수익과 맞먹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투자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 학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 투자 방법과 수익 원리를 수강생분들에게 교육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수강생분들이 다가구 낙찰받은 건수는 25건 정도 됩니다. 적게는 월세 300부터 해서 많게는 650만 원까지 다양한 월세 규모를 만들었고요. 특히나 요즘 시기에는 아파트 안 팔릴까봐 고민만 하시거나 경쟁이 높아 낙찰받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가구 하나 있으면 자동으로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게 되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 수강생분께서 받은 다가구는요. 지방의 다가구였습니다. 낙찰받고 만실을 채우고 나니까 이 건물에 들어간 총 현금이 3,7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세는 6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가구의 장점은 주거용 작은 방 형태로 여러 개를 쪼개어서 상가처럼 공실 위험이 없습니다. 월세 수익은 상가보다 더 높죠. 그럼
서울의 주택은 어떨까요? 서울 땅값이 비싸고 좀처럼 크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 지방처럼 방이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서울의 주택 경매로 나와봐야 방이 최소 3개에서 많아봐야 10개 이하인 게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비싸죠. 그럼 지방의 주택과는 투자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방의 주택은 월세 수익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매각 차익보다는 오히려 월세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요. 서울의 주택은 유지 비용 정도는 나올 수 있게 월세 맞추거나 전세로 세팅해서 투자금을 거의 회수한 뒤 향후 집값이 오르게 되면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십니다. 서울 주택은 전세로만 전부 맞춰도 낙찰받은 금액 이상으로 돈이 더 들어옵니다. 요즘 전세 사기 사건으로 다들 이런데 임대 들어가기 꺼려 하시겠지만 수요가 많은 곳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자금적으로 여유 있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전세 자금을 바로 줄 수 있는 여유가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럼 서울 다가구 주택과 지방의 다가구 주택의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다가구 주택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익을 목표로 하시고요. 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가 좋을 때 팔아서 큰 차익을 원하신다면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시고요. 지방은 월세 수익을 목표로, 그리고 서울은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의 다가구 주택은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하철 역세권과 아주 가까워야 합니다. 도보로 5분 거리이면 좋고요. 아니라면 못해도 10분 이내 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실 없이 임대를 제때 맞출 수 있고요. 향후 팔 때도 잘 팔 수 있어야 하니까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쪽에 들어가는 위치보다는 길 옆으로 나온 주택이 좋습니다. 안쪽에 들어간 위치는 보이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임대든 매매든 수요가 없습니다. 만약 안쪽으로 들어간 위치의 주택을 들고 있는 분들은 길 밖으로 나온 필지 주택을 매입해서 묶어서 파는 방법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방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서울주택은 최소 3개에서 10개 사이가 많습니다. 방 개수가 최대한 5개 이상인 주택을 고르셔야 임대 수익이 높습니다. 방 개수가 적은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개수를 늘리는 이유가 임대 수익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대지 면적에 맞춰 주차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방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다가구 주택 고르는 요령입니다. 앞서서 지방의 다가구 주택은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개수가 많아야 합니다. 다가구의 주택 기준으로 최대 19개의 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대 19개 근접하면 좋고요. 이런 물건을 찾기 힘드시면 최소 13개 이상이 되었으면 수익이 높습니다. 다가구 3건을 가지고 있는 분의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방개수가 각각 19개, 18개, 18개입니다. 한 건물당 월세가 600씩 들어오죠. 두 번째, 공실률이 적어야 합니다. 지방에는 침체된 지역이 있습니다. 한때는 활성화된 도시이지만 산업과 상권 자체가 쇠퇴해가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로써 공실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이런 곳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경매로 나온 주택 주변으로 비슷한 유형의 주택 공실률은 어떤지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실조사 없이 소유하게 된다면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공실률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또한 직장과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주변의 산업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산업단지가 있거나 시청, 관공서가 많은 곳은 임대 수요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근처에 있다면 학생들 수요 또한 풍부하고요. 지도를 통해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부동산 중개소 탐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으로 더 쉽게 돈을 번 사례와 서울과 지방별로 좋은 물건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 잘 알지도 못한 채로 너무나 운 좋게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었죠. 그런데 반개수가 무려 16개나 있다 보니까 월세 수익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임대를 세팅했었고요. 결론적으로 투자금이 오히려 2천만 원 더 들어왔으며 매달 월세가 321만 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가구 투자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시기가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한 채 부딪혀가며 다행히 실패 없이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분들에게 전파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25건 정도 수강생분들이 낙찰을 받아가셨고요. 적게는 월세 300에서 600만 원까지 자동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은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지방의 다가구는 월세 수입이 높아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서울 다가구는
땅값이 높아 주택 하나당 대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반개수를 많이 빼지 못합니다. 따라서 월세 수익보다는 장기적 보유 이후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서울 다가구 주택을 잘 고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지하철 역세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쪽에 위치한 곳보다는 길 바깥으로 노출된 주택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반개수가 많아야 합니다. 서울 주택은 반개수가 많아봐야 10개 이내인 곳이 많습니다. 최대 10개에 근접한 주택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 다가구 주택을 잘 고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반개수가 많아야 합니다. 최대 19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19개 근접한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월세 수익이 높습니다. 두 번째, 주변 공실률이 적어야 합니다. 쇠퇴한 산업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공실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낙찰받기 전에 조사가 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 주변에 임대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단지, 시청, 관공서, 대학교가 주변에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 아파트 팔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눈을 돌리신다면 현금 흐름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월천입니다. 월 1,000만 원 버는 날까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